오늘도 계속해서 돌파 매매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핫한 전력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코츠 테크놀로지입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한국전력이 41조 원 규모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을 시작하면서 코츠테크놀로지 등 관련주의 장중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10일 오후 2시 31분 현재 코츠테크놀로지는 전거래일 대비 5.52% 오른 2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전 김동철 사장은 현지 시간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PLN 본사에서 PLN, 지멘스 에너지와 인도네시아 섬들을 연결하는 초고압직 유송전 HVDC 설치 사업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전력 분야 신기술 및 신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협업으로 이들 회사는 지멘스 기술의 한전 송배전 설비 운영 능력을 접목해 인도네시아 핵심 섬인 자바섬과 수마트라 섬을 HVDC로 연결하는 사업 추진에 협력한다. 또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 AMI,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IDPP, 변전소 예방진단 시스템 SEDA 등 에너지 신기술 협력 사업 발굴도 함께한다. 이상입니다. 코츠 테크놀로지는 주식시장에서는 주로 방산 관련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사는 국방규격 컴퓨터, 군용전시기, 무기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인베디드 솔루션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까지 컴퓨터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기체계 시스템뿐만 아니라 무인전철, 고속전철 등 철도 차량과 철도관제센터에 전산연동장치, 고속제어장치, 그리고 전력망 구축 시스템에도 사업 영역을 가진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장형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계나 기타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에 대해 제어를 위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이자 장치 내에 존재하는 전자 시스템을 말합니다. 즉, 인베디드 시스템은 전체 장치의 일부분으로 구성되며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을 위한 두뇌 역할을 하는 특정 목적의 컴퓨터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특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범용 시스템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므로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여 메모리에 기록하고 이를 읽어 동작시키는 방법이 일반적인 작동 방법입니다. 전자 하드웨어와 기계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 장치의 일부로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었다는 의미에서 인베디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은 오늘날 일상생활에 쓰이는 많은 장치들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전자 시스템을 통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며 인베디드 시스템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DSP 등의 프로세서 코어가 장착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규모가 작은 시스템에 사용하므로 보통 운영체제를 포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 인베디드는 좀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시스템에 포함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인베디드 시스템이란 용어는 엄밀하게 딱 한 가지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어느 정도의 확장성 또는 재프로그램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첩형 컴퓨터는 인베디드 시스템과 유사한 운영체제와 마이컴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읽어드리거나 다른 주변 장치를 연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하드디스크와 같은 대용량 저장 장치에 운영체제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인베디드 시스템은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들이 롬플래시에 이미지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시동과 동시에 램 디스크를 만든 다음 램 디스크 위에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들이 구성되고 구동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주처리 코어로 제어되는데 이 코어는 보통 마이크로 컨트롤러 또는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입니다. 그러나 특정 임무 전용으로 사용되며 때로 매우 강력한 연산 능력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관제 시스템도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형 컴퓨터와 공항, 레이더망을 잇는 지역 또는 전국 전산망도 동원되어집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은 특정 임무에 전념하기 때문에 설계자들이 최적화하여
그 크기와 생산 비용을 줄이고 신뢰성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인베디드 시스템의 범위는 들고 다닐 수 있는 디지털 시계와 MP3 재생장치부터 커다란 고정설비, 예를 들어 교통신호등, 공장 제어 장치 또는 원자력 발전소 제어 시스템에 이릅니다. 복잡성도 다양하여 간단히 한 개의 마이컨만 사용한 것부터 매우 복잡한 여러 단위와 주변 장치, 네트워크를 갖추고 큰 캐비넷 안에 설치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작 과정은 반도체 칩 및 IDE 선정, 부트로더 시스템 설계, 인베디드 OS 또는 RTOS 선정, 인베디드 응용 소프트웨어 제작, 테스트 및 디버깅 순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차량용 통신 제어 프로토콜, 로봇 작동 시스템, 드론이나 무인기 구동 시스템, 내비게이션, 게임기 콘솔 등등에 모두 인베디드 시스템이 장착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자장치 내부에 탑재된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의 컴퓨터 시스템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베디드와 AI와의 연관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베디드 시스템은 더욱 지능화될 것이며 다양한 산업에서 난이도 있는 복잡한 과정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스마트 홈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폰 등에서 음성인식 제어 기능은 AI와 인베디드 시스템의 결합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자율주행 역시 AI와 인베디드 시스템의 결합이 필수적입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응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산업 자동화, 공장 로봇, 의료기기 등등에서 복잡한 문제들을 AI를 활용한 인베디드 시스템들이 다 해결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인베디드 시스템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며 기술 성장에 따른 이 기업의 가치도 나날이 부각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신규 상장주입니다. 차트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상장 직후 급상승을 했다가 바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반등을 시작합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주요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도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이후 주가가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밑으로 흘러버립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가가 저항라인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미련 없이 매도해야 한다. 돌파가 나올 것인가, 돌파에 실패할 것인가를 빨리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진정한 돌파한 막대한 거래량으로 한 방에 주요 저항라인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 반대로 깔짝깔짝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미 돌파에 실패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후 상황을 보겠습니다. 돌파에 실패하면 주가는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강력한 지지라인에서 반등을 시작합니다. 어느 차트에서나 강력한 저항라인과 강력한 지지라인이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심리와도 관계가 있고 주포 세력의 평단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지지와 저항을 파악하는 것이 차트 분석의 핵심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도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전고 돌파가 나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좋은 타점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돌파 이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 여기입니다. 이 캔들이 큰오빠 캔들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음봉 3개를 한꺼번에 잡아먹는 캔들입니다. 큰오빠 캔들은 돌파의 신호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를 놓치지 말자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이후 다시 전고 돌파가 나옵니다.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좋은 타점이 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전고 돌파 후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 여기입니다. 이후 치고 가던 주가가 고점에서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긴 하락 추세 끝에 반등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저항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반디 떼거지가 계속 출현하기에 좀 더 기다려도 됩니다. 이후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보이다가 큰 오빠 캔들이 떴습니다. 이 캔들입니다. 이후 돌파에 성공했지만 다시 저지바가 깨집니다. 그러더니 오늘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강력한 저항 라인에 딱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항 라인을 돌파하든 돌파하지 못하든 우리의 포지션은 항상 동일합니다. 조정 후에 반등하는 자리만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만들다가 잠이 들어 오늘 새벽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시초가 매매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력 관련주들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뵙겠습니다.